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해외 선물 데스매치 시즌 2에 이제 섭외를 받고 출연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왕 하는 거 무료 교육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잘 하자. 제가 이런 마음다짐을 하면서 또 교육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5번의 교육을 우리 멘티님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5번의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강조드린 내용이 뭐냐면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크 면에서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강도가 세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매매에 대한 습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거든요. 한번 잘못 길들여진 매매 습관은 굉장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습관, 올바른 매매 습관을 좀 갖춰드리고자 굉장히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우리 멘티님들을 교육에 대한 목표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해외 선물의 이제 교육 목표란, 이 해외 선물이란,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 습관, 그리고 기술적인 스킬, 이렇게 3가지 큰 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해외 선물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검색이 되시고 또 쉽게 접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아주 리스크가 큰 위험 상품이죠. 위험 상품이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사실 제가 멘티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선물 거래라는 것 자체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물 거래인데, 막상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중에 첫 걸음이 이 매매 습관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막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기술적인 스킬, 매매하시는 기술적인 스킬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해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8주간 고양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선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 농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고자, 그리고 중간 상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성, 이런 불안정한 영향을 좀 줄이고자, 위험을 회피하고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겨울에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배추를 지금 안 사시죠.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와 인도를 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게 이제 선물 거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정 겨울에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지금 배추를 사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배추를 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추 가격보다 그때 배추 가격이 당연히 틀려지겠죠.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 배추를 김장을 왜 담그냐,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는 포장된 김치를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대량의 배추가 필요하고 배추 생산을 하기 위한,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적정 재고가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물 거래는 미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위험 회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품 거래는 지수 선물이 됐건 통화 선물이 됐건 또 원자재 선물이 됐건 간에 모든 거래가 거의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제조업에 또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래서 화폐에 지금 연준에서 양적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통화량을 찍어냈습니다. 이 화폐 발행은 통화량의 증가죠. 통화량의 증가는 바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가치의 하락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상승이 되고, 생산자 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신경을 쓰고 지금 금리나 국채 가격이 물가 상승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죠. 오늘 유로존에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깜짝 발표가 됐죠. 1.9%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이 해외 상품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 왜인지 항상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위험 자산을 회피할지 선호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의 하락을 뜻하는 거거든요. 통화 가치의 하락은 반대편에 있는 자산 가치의 증가다. 그래서 지금 이 통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자산 가치의 증가, 이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금 가치가 감소하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지금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자산을 보시면은 미국 연준의 한 4조 5천억 달러가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또 ECB 같은 경우에는 5조 4천억 달러가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긴축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이 하반기에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하느냐, 이 부분이 또 6월 달 이후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서 또 주목하는 요인이 될 텐데요. 또 중국에는 4조 8천억 달러가 쌓여져 있고요. 일본에는 3조 5천억 달러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쌓여져 있는 스마트 머니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고자 스마트하게 채권 시장으로, 또 금리, 그리고 원자재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해서 채권 시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위험을 선호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 해외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 스마트 머니 플로우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멘티분들한테 시장 분석을 하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죠. 항상 일어난 이후에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분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스마트 머니가 위험 자산을 선호할지 회피할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올바른 매매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일 해외 시장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 특히 금리가 무엇 때문에 움직였는지, 그리고 달러가 왜 움직였는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리고 원유가 무엇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해서 움직였는지 감소해서 움직였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지거든요. 오늘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면서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의 소비자 지출도 발표가 됐거든요. 소비자 지출 발표되면서 또 달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기 전에 당일에 경제지표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매일 교육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또 여자친구랑 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또 좀 털어버리시고, 또 낮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 본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좀 털어내시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또 시장을 보시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여시는 거죠. 차트를 열고 가격을 파악을 합니다. 가격의 방향, 지지와 저항. 이 해외 상품은 밸류에이션이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슈에 의한, 투자 심리에 의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심리, 위험을 선호하느냐 회피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오늘 공략할 상품이 정해집니다. 오늘 시장이 만약에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히 국채 쪽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빅스, 공포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골드라든지 시장에서 전일 해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하고 경제지표 확인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이후에 상품, 차트를 보면서 공략할 상품, 차트를 보면서 내가 가장 유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도 진입이 됐건 매수 진입이 됐건 간에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기다리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어중간한 가격에서 올라갈 것 같아서 또 차트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져서 쌍봉이 만들어져서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그런 수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차트에는. 하지만 그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지금 반등 준다고 해서 이게 쌍바닥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쌍봉과 쌍바닥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존재예요. 지지 가격이 무너지면 쌍봉이 되고요. 지지 가격이 지켜지게 되면은 쌍바닥이 되죠.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여기가 쌍바닥 자리 아니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팔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멘티니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국채 금리의 하락인데요. 이탈리아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오성운동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동맹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뭐를 사고 싶어 할까? 달러를 사고 싶어 할까? 국채를 사고 싶어 할까? 유로를 팔고 싶어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준비를 하는 시간대에는 국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 내려오는 시간대에는 국채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유럽이나 미국이나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 소식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지켜가는 것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을 잡는 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기준을 잡는 법을.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경제 지표 발표 일정 확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된 거예요. 이미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 또 미국의 4월 개인 소득 지출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4월 핵심 PCE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멘티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특히 이제 매주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원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청산하시고 10시 이후로는 포지션을 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내일 하셔도 됩니다. 굳이 지금 진입하셨다가 날밤 새실 일이 없어요. 10시 이전에 청산하시고 이제 두 발 쭉 뻗고 주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들이 그어져 있죠. 이 빨간색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이 제가 보는 지지와 저항 가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준비할 때 달러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었지만은 이 가격 자체가 93.700 이 가격 부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낮 시간에 그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유로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하지만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유로가 약세로 돌아갔고 달러가 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발표되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 상품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 지표 발표 일정을 제가 일일이 계속 알려드립니다. 몇 시에 발표가 되는지 그 전에 이제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하는 쪽으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달러가 내려오면서 반대로 반대편에 서 있는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윗골이 달고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서 어느 시점에 저항 가격, 지지 가격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스킬이 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가격을 찾아가는. 그래서 멘티분들하고의 이 신뢰, 소통이 굉장히 좀 돈독해지면서 굉장히 잘 따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대다수의 멘티분들이 같은 상품 또 비슷한 가격에 진입해서 거의 또 좋은 수익을 좀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멘티분들의 평정심을 책임지고 있는 여승재 멘토의 강의였습니다. 지표가 발표되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시장 영향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또 그에 대한 해석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강의 내용이 더 듣고 싶다,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여승재 멘토의 투자클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데스매치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여승재 멘토의 투자클럽에 또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여승재 멘토의 멘티가 되셔서 직접 무료 투자 강의를 들으시는 거겠죠. 저희 6월 22일까지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가 신청하셔서 멘티가 되셔서 더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수익률 꼭 같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